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새롭게 하고 있는 컨텐츠 귀로 듣는 영화에서 제인도라는 영화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원 미상의 여성의 시신을 보통 제인도라고 부르고 그게 남성일 경우에 영어로 존도 또는 샘도라고 부른다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사건은 1977년 4월 캐나다의 작은 마을 토필드의 주민들은요, 한동안 버려져 있던 한 농가를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계획에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비어있던 이 폐가를 공사 중이었고, 그날은 이곳에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는 날이었죠. 사실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화조 펌프를 구매하지는 않았고 기존의 펌프를 찾아서 연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예전에 남아있던 정화조 뚜껑을 열어본 인부들은 아주 끔찍한 것을 발견합니다. 정화조 안에서는요, 회색 양말과 신발, 그리고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는 시신 한 구가 들어있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수사대가 도착했고 그들은 약 6시간에 걸쳐 정화조에 거의 파묻혀 있는 시신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신원 파악과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특이점은 생석회가 주변에서 다량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석회라는 것은 석회석을 고온에 태워서 제조한 산화칼슘으로 반응성이 높아서 물과 반응하게 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물론 저는 화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추론해 봤을 때 누군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생석회를 두고 물과 반응하게 뒀다면 이 시신은 죽기 전까지 피부가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게 되겠죠. 부검 결과 이 시신은 20대에서 30대의 남성으로 밝혀집니다. 그는 오른손잡이였고 그닥 왜소하지도 또 크지도 않은 일반 남성의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성의 신원을 밝히는 게 가장 핵심이었지만 남아있는 이 시신으로는 쉽게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경찰은 샘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신에 남아있는 걸 조사했을 때는 그가 죽음 직전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먼저 시신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석회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팔다리가 결박이 당한 채 이곳저곳을 구타당한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몸의 곳곳에는 담배나 또는 이렇게 불을 켜는 토치 같은 거에서 뿜어지는 어떤 강한 불 같은 것으로 지져진 화상 자국이 수십 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에는 2발의 총 자국이 있었고요. 더 끔찍한 건 성기가 잘려져 있었다는 거죠. 초기 수사에서는요, 시신이 이곳에 약 한 2-3개월 전에 버려졌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부패의 속도에 대한 정확성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샘도는 최소 4개월 전 또는 1년 전까지 이곳에 유기되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샘도와 일치하는 실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는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 그리고 근교에서 실종 신고가 된 200여 명의 사람들의 신원을 대조하게 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이렇게 샘 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실종됐고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는 점점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샘 도의 시신에서 훼손되지 않은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치아였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이 치아에는요, 그가 심지어 사망하기 얼마 전까지 치료를 받은 흔적도 남아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이 치아 기록을 기관에 보내서 전국에 비슷한 치아 모양과 치료 기록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샘 도의 신원을 알 만한 어떠한 정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나마 경찰이 찾아낸 유일한 추정은 범인이 이 작은 마을이었던 토필드라는 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시신을 은폐할 수 있는 이 완벽한 버려진 집을 위치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남겨진 옷을 통해서 그가 노숙자였거나 또는 지나가는 여행객 또는 잠시 이 마을에 고용된 인부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즉,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살던 주민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이렇게 제한적인 증거로 인해서 난항을 예상했고요.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1200명의 토필드 주민에게 제보를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토필드의 작은 마을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수사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실종 제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던 중 토필드에서 차로 5-6시간 정도 떨어진 콜맨이라는 지역에서 1975년,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기 약 2년 전에 실종된 27살의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샘 도가 아닐까라고 강력히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그리고 실종이 됐던 시기, 신체 조건, 키, 이것들이 가장 샘 도와 유사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 실종된 에드워드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청바지와 청자켓 또한 샘 도가 마지막에 입고 있던 옷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이 드디어 샘 도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희망을 걸고 있을 때쯤 에드워드의 치아를 조사한 결과 샘 도에 비해서 6개의 치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그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제보는 이어졌고 이후에도 샘 도와 비슷한 체격, 또 비슷한 시기에 실종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샘 도는 아니었죠. 이렇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방향을 잃은 수사는 머지않아 경찰의 의지마저 꺾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샘 도의 시신은 이름도 없는 공동묘지에 안치되게 되죠. 다르게 생각하면 범인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계획한 완전 범죄를 이뤄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레햄이라고 부르는 한 조사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채 범인을 찾으려 계속 고민하던 중 이번에는 사비를 들여서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법의학으로 유명한 클라이드 스노우 박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샘 도의 시신에서 남은 그 두개골을 기반으로 그의 생전의 얼굴을 복원하는 작업을 부탁합니다. 스노우 박사는 그 두개골의 모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 스노우 박사가 직접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샘 도의 얼굴을 조금씩 추정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석고 모델을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살과 디테일한 얼굴의 모양을 구현해 그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사진 보시죠.
물론 그의 얼굴에 있는 점 또는 수염, 안경을 끼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상처나 문신은 이 컴퓨터 추정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스노우 박사는요, 이 생전에 샘 도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는 자신의 법의학 경험상 그는 35살의 남성으로 추정을 하긴 했지만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은 샘 도가 26살에서 40살 사이에 백인 또는 인디언 남성이라고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물론 이건 여전히 두리뭉실한 정보일 수 있지만 혹시나 이 샘 도의 얼굴을 보고 얼굴 모형을 보고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기에 경찰은 작은 희망을 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제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제보 하나하나당 조사를 시작하는데 불행히도 단 한 건의 제보도 샘 도의 진짜 신원은 아니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1983년 경찰은 결국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세부 사항까지 내놓게 됩니다. 그의 팔에 난 상처를 통해서 그가 죽기 직전 침대에 누워서 묶인 채 구타를 당했고 시신은 노란색 침대 시트로 쌓인 후에 다시 나일론 줄로 묶여서 정화조에 버려졌다라는 정황이었어요. 또한 그의 발바닥과 다리는 불에 타 있었고 그의 청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이 이렇게 찢겨 나가 있었다라는 것. 성기가 훼손되기 전에 일어난 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살해할 때 여러 곳을 고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성기까지 훼손을 했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상당한 증오와 복수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범인은 피해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살인은 우발적인 게 아니고 계획적인 것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 계획의 끝은 버려진 농가에 시신을 유기하는 거였겠죠.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성기가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그 남편의 폭력을 계속 봐오던 어떤 복수심을 품은 여성의 범행일 것이다. 또는 피해자가 도박이나 사채와 관련해서 돈을 갚지 못해서 당하게 된 범행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도 범인은 찾지 못한 채, 아니 피해자의 신상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샘 도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그 집은 이건 물론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토필드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혀질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70년대에는 수사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발견한 DNA 샘플을 해당 수사기관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 샘도의 신원도 그리고 범인의 행방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